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결혼한다면 국제결혼이 선택이 아닌 시대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국제결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의 어떤 경제 상황,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 비용이 급증하고 그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경제도 과거에 비해서 성장이 멈추고 행보 내지 침체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혹시나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세금이 늘어나면 와이프 나라로 런을 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어른들이 아무리 요즘 여자가 문제 있어도 찾아보면 괜찮은 여자가 있다라는 말은 진짜 멍멍이 소리입니다. 인스타 유행하고 정신 상태가 더 개판이 되었습니다. 인스타 전에는 열에 한 명이 상태가 좋았다면 지금은 잘 쳐줘도 20명에 한 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문신에 피어싱 등 진짜 돌 플러스 아이가 천지입니다. 한국 여자 나는 포기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썩은 귤 상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주계를 보다가 재밌는 걸 봤습니다. 혹시 식사 중이시면 조금 스탑을 해주세요. 식사 이후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2리터짜리 생수에 똥물이 한 방울만 넣어도 이미 똥물인데 똥 비율이 90%다? 물음표 크크크예요. 의미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댓글을 보면 귤 상자보다 이게 더 와닿네. 똥물론인가? 크크크. 똥물론 와닿는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제가 똥물론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미국의 흑인 남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패스트포트 브로스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베트남론이 먼저 시작했죠. 아마 시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패스트포트 브로스 운동은 올해 초기 때문에 베트남론이 먼저긴 한데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일단 베트남론과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미국에 있는 흑형들 같은 경우는 외국 여자를 미국에 안 데려온다는 거예요. 왜? 미국에 데려오면 결국은 동화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본다면 똥물론 아닌가? 오히려 그 미국에 있는 흑형들은 똥물론에 근거를 해서 아예 본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겠다. 그리고 외국에서 사는 방식은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디지털 노마드 같은 식을 택해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하겠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처녀성의 중요성을 낮게 본다. 이 정도가 이제 차이점인데 일단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보수적인 국가의 여자를 만나겠다. 그런 마인드인데 하여튼 똥물론 보니까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인 일본과의 차이는 일본은 정치인이 여성의 잘못됨을 단호하게 대처하고 우쭈쭈를 안 들어주고 여자 지원을 끊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인은 정권 한 번이라도 더 가지려고 계속 여자들 우쭈쭈하며 질질 끌려다닌다는 점이죠. 즉 우린 일본처럼 회복은 힘들 겁니다. 그리고 거대한 여성부의 존재도 난곡불락의 존재이고 그냥 남자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믹타오나 국결하고 손절하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요즘 이런 거 좀 많이 느껴요. 우리는 일본처럼 회복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 보이는 흐름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학계 출산율이 떨어질지 예상이 안 됩니다. 하여튼 당분간 저출산 반등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은 봐도.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이미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10년 안으로 와이프 국가로 이주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모든 상황이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서 미래를 생각하면 국제결혼을 해서 재외국민이 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국제결혼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거의 확실하죠.
뭐 지금 세금이 엄청나게 급증할 겁니다.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도 침체될 가능성이 높죠. 거의 제가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라고는 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가 정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면 다행인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여요. 그래서 경제도 지금보다는 훨씬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국제결혼이 탈조선 지렛대로 생각하시는 남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간혹 가다가 조금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판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정신 못 차리가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래도 일본의 정치인들은 여자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했잖아요. 하지만 글 쓴 분 말씀처럼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은 아직도 여자들 눈치를 보면서 우쭈쭈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일단 한국에서 최대한 뽑아먹을 거 뽑아먹고 한국이 혹시나 무너지면 배우자 나라로 가겠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비판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개인으로 본다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요즘 대한민국 정치인들이라든가 언론인들 이쯤 되면 원인이 여자들한테 있다는 거를 알 때도 됐는데 말이 없어요. 일단은 뭐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참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회복은 일단 현재로 볼 때는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국제결혼 다 좋은데 베트남 말고 다른 데로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흔히들 베트남을 젊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만이 겪은 일을 우리가 똑같이 겪게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마 OECD 경고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이신 것 같아요. OECD에서도 베트남에 대해서 인구 고령화 대비를 해라. 나중에 노인 부양비가 아마 급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경고를 했거든요. 올해. 지금 현재 베트남이 그러니까 고령화 6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대비해서 노년 부양 비율이 현재는 11% 그리고 2050년이 되면 33%에 이를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된답니다. 그런데 일단 그래도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늦어요. 속도가. 그나마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학계 출산율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 하나 나왔더라고요. 2022년도에. 그리고 2020년도가 아마 1.9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 학계 출산율이 매우 높죠. 그리고 지금 인구 피라미드로 보더라도 물론 한참 이제 인구 많은 나이 때 보면 지금 뭐 30대가 제일 많아요. 그 밑에는 조금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아마 요때가 제일 베이비붐 세대였나 봐요. 이제 이 세대가 30년이 지나면 이제 65세가 넘어가니까 이거를 준비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상황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OECD에서 추계한 걸 보면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제 2052년이 되었을 때 고령화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를 이제 이걸 분석을 한 건데 이걸 한번 쭉 보시면 이민을 받는 나라랑 이민을 안 받는 나라랑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우리나라는 2052년이 되면 고령화가 아마 40.7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일본은 37.7 정도 될 거라고 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 동안 한 6.8세밖에 안 늘어나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민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7.1세 정도 늘어나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30은 넘긴 넘습니다만은 이제 한 8.4? 8.4 정도 늘어나는 걸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저출산 고령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들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런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좀 그나마 느린 나라들은 이민을 받는 나라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민을 받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넘어가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양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65세 이상 인구가 내년 하반기쯤 되면 아마 20%가 넘을 걸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 OECD에서 이거를 추정하기로는 65세 이상이 2032년, 그러면 10년 뒤 정도면 27.2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보다, 그러니까 그러면 30이 넘으려고 하면 2032년보다 더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저출산이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32년 전후, 즉 10년 전후쯤이면 우리나라는 이미 30% 근처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내년 하반기면 20%는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일본도 일단 동남아에서는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좀 단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러한 지적도 좀 참고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